안녕하세요. 5월 24일 일요일 매매일지 기록을 시작하겠습니다. 어, 일요일이기 때문에 뭐 주식시장이 열린 건 아니고 오늘 매매한 내용은 그간 거래했던 비트코인 대표적으로 말해서 비트코인이고 뭐 코인 매매에 대한 매매 기록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이 썸네일에 보시는 것처럼 뭐 비트코인 매매일지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. 이게 뭐 영화에 나오는 대사인데요. 이 대사처럼 정말 뭐 많은 걸 다 가져간 하루였습니다. 먼저 좀 간단하게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종목은 뭐 비트코인 외 다수 이렇게 거래를 한 거고요. 시장 자체는 뭐 한 50% 이상 빠진 것 같습니다. 제 결과적으로 수익률은 마이너스 35% 정도 이렇게 된 것 같고요. 원래 예상했던 목표 수익률은 플러스 20%였는데 뭐 그 이상을 마이너스로 기록하게 됐습니다. 처음 매수일자는 이제 2021년 4월 23일인데요. 이때 이제 그 코인이 좀 낙폭이 좀 과대하게 형성돼서 그때 이제 저도 뭐 제가 직접 뭐 자발적으로 한 건 아니고 뭐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쪽에서 뭐 코인 투자하는 걸 보고 호기심에 한번 시작을 하게 됐고요. 매도 일자는 아직 없습니다. 뭐 아직 홀딩 중이고 뭐 가지고 있으니까요. 보유 기간 또한 아직 거래 중인 상태입니다. 이제 뭐 이번에 비트코인 거래한 뭐 주된 이유는 비트코인이 갑작스럽게 뭐 많이 떨어졌고 당연히 기술적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거래에 임하게 됐고요. 이 과정은 뭐 지난 4월 23일 날 똑같이 경험했었고 그때는 낙폭 이후에 뭐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와줘서 이번에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같은 자세로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거죠. 그래서 입금 내역을 한번 보시면 4월 23일부터 5월 24일까지 이렇게 뭐 쭉 입금을 했고요. 전체적으로 입금한 금액은 이제 1,076만 원 이렇게 입금하게 됐습니다. 이제 5월 17일 이후 이제 그 거래 기록을 좀 리뷰해 보면 5월 18일은 뭐 기존에 있던 그 시드에서 300만 원 정도 추가해서 이렇게 세팅하고 거래를 시작했고요. 뭐 이때까지만 해도 뭐 계획을 다 가지고 뭐 분산한 뭐 사실 코인은 분산 투자라는 개념이 뭐 딱 맞는 말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분산해서 그 종목에 투자하고 현금 비중 또한 뭐 30%에서 40% 정도 이렇게 유지한 상태로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. 뭐 당연히 뭐 수익률 또한 뭐 손해가 큰 상태는 아니었고요. 현금 비중이 뭐 43%이고 종목도 분산해서 그렇게 투자하고 있었습니다. 그 다음 날 5월 19일 날인데요. 뭐 이날 손실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날 손실 나온 이유가 뭐 당연히 뭐 추가 하락이 계속 이어졌기 때문이고 음, 이날은 이제 추가 하락하고 이제 그 주가가 좀 반등을 살짝 했습니다. 그렇게 하고 이제 주가가 쭉 이렇게 횡보하는 뭐 상황을 보여서 사실 뭐 정확하게 보면 횡보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그 저항에 막혀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때 이제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공휴일이고 이제 또 뭐 사람들도 이 코인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는 환경이니 수급이 몰리면서 좀 오르지 않을까 하는 이런 합리화죠. 어떻게 보면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. 그리고 그 손실을 복구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고요. 이때는 이제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모든 현금을 이제 종목에 분산해서 몰빵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기도 매매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. 이때부터 대응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전부 없이 손발이 묶이는 그런 상황이 시작됐습니다.
그렇게 돼서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뭐 마이너스 80만 원 정도였으니까 실제 뭐 한 10% 정도 손실인데, 그 정도 그 변동성이나 손실은 충분히 감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인지 모르게 이게 아마 코인이라는 거는 알 수 없고 더 불안함이 더 커지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어찌됐든 손실을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뭐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추가로 그렇게 몰빵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날 저녁에 이 하락의 정점이 당일 이날의 하락의 정점이 찾아오는데, 그때 시간이 오후 9시 45분 정도 될 거고요. 최대 손실금은 한 30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한 30% 이상, 30% 훨씬 넘죠. 한 그 정도 하락이 일어났었고, 다행스럽게도 이제 그 다음 날 그 바로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. 뭐 그래서 이때도 또 손실을 메꾸기 위해서 또 170만 원을 추가 입금해서 총 970만 원이 된 상태고요. 뭐 이때 기술적 반등이 나온 후에는 뭐 손실금이 뭐 한 15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충분히 복구할 수 있을 것 같았고, 이 상승 내지는 뭐 횡보만 하더라도 뭐 추후 상승이 기대된다면 충분히 복구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이제 매도를 했습니다. 또 그래서 이날 뭐 추이가 이렇게 되는데, 저녁에 봤을 때는 뭐 하락폭이 더 커졌죠. 뭐 기술적 반등도 다 사라지고 그 이상 뭐 하락이 이뤄졌는데요. 리뷰를 이제 간단히 보면 이렇게 급락하는 데는 대응할 방법이 없었죠. 왜냐하면 뭐 전부 주식에 들어가 있으니. 그래서 이제 그냥 홀딩하다 보니까 이제 강한 기술적 반등이 나와 주었습니다. 이제 이날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 그 다음 날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, 그때까지는 이제 투자 심리가 양호한 편이었고 시장이 불안한 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 투자 심리는 좀 양호한 편이었던 걸로 판단됩니다. 그러나 이제 제가 선택했어야 되는 부분은 적극적인 뭐 매수 매도보다는 뭐 기술적 반등에 의한 상승이었기 때문에 비중을 덜어내든지 아니면 전량 매도하든지 하고 관망했어야 하는 걸로 생각됩니다. 이번에 이 페닉셀을 부처님 오신 날 겪으면서 생각이 든 건, 첫 번째 페닉셀이 나오면 분할 매수하고 또 급반등이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 그 당일날 매도하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 것으로 판단됩니다. 그리고 손실이 좀 생기더라도 그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추가금을 입금하기보다는 그 손실 났던 그 현재 상태 그 자산에서 그 시간이 걸리더라도 추가 입금 없이 그 현 상태에서 이제 복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으로, 당연하게도 그 방법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이 또 되었는데요. 그 다음 날은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크게 확대하지 않아도 보이는데, 빨간색 동그라미 친 부분이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온 이 다음 날인데, 뭐 기술적 반등 나왔던 건 모두 다 잡아먹고 이전 저점을 테스트하러 가는 뭐 그런 무서운 또 하락이 이어지게 됐습니다. 이때는 계속 뭐 자산은 녹고 있고 마이너스가 뭐 점점 커지고 있죠. 뭐 600만 원까지도 떨어지고 뭐 이렇게 됐는데요. 이날 리뷰를 좀 해보자면, 이제 기술적 반등을 덮고 그 저점을 다시 확인하러 가는 고통스러운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. 다만 이제 앞서 대응을 적절히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질 게 뻔한데도 모든 종목이 물려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. 그 생각 드는 건 이걸 손절할까 아니면 홀딩할까, 이 고민만 무한히 반복되는 그런 하루였던 걸로 기억됩니다. 그렇게 고민을 많이 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뭐 전량 손절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 반등이 나올 때까지 뭐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던 걸로 생각됩니다. 그리고 이제 5월 22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.
이날도 마찬가지로 뭐 하락이 쭉 이어집니다. 그래서 보유 자산은 계속 줄어들고요. 뭐 사실 이때부터는 뭐 리뷰할 내용도 없습니다. 사실은 뭐 가만히 좀 있으라고, 이렇게 가만히 좀 있으면 중간이라고도 갈 텐데, 이 똥마려운 강아지 마냥 5만 거래를 이어나가고 그만큼 손실도 늘어만 갔습니다. 특히 손절을 계속 확정지어서 보유자산 자체가 그 규모가 높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이 코인은 참 그때 이 코인은 사실 뭐 테마라는 게 코인 자체인데, 코인 뭐 각자의 테마도 있지만 코인은 그거보단 코인이라는 그 전체 테마가 있는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때는 그 안에서 뭐 메이저 코인, 그리고 뭐 김치 코인, 뭐 이런 식으로 또 테마가 나뉘던데, 뭐 그 외에도 뭐 테마는 나눌 수 있겠지만, 이 테마나 이 수급 몰리는 게 굉장히 빠르게 이동합니다. 그래서 이제 쫓아가서 이렇게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일이고요. 뭐 1분만 해도 뭐 이렇게 뭐 몇십 프로 올랐다 뭐 쭉 빠지고 이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그냥 가만히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뭐 생각을 하게 됐고, 뭐 그렇지 않고 뭐 그런 메타를 뭐 쫓으려면 미리 가서 선침해를 하고 있는 방법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은 없어 보입니다. 5월 23일도 마찬가지고요. 이날은 이제 이전까지 뭐 더 이상 뭐 견딜 수 없는 상황이라 손절 내지는 홀딩, 그 중에 이제 손절을 택하고 전량 현금화했습니다. 이제 그 보유 자산 자체가 너무 줄어들어서 이걸로 이제 복구해야겠다는, 다시 새롭게 시작해야겠다는 마음으로 싹 정리를 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현금은 뭐 유지 한 50% 정도 유지하고 있다가, 뭐 이렇게 해서는 또 안 되겠다라는 또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, 뭐 이더리움 클래식 이 종목에 그 몰빵하는 이런 또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이날도 전날과 동일하게 뭐 상황이 안 좋았고요. 거기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내동매매까지 추가되는 아주 안 좋은 날이었습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보다 더 하이라이트인 날이 있는데, 이날은 이제 5월 24일 일요일이죠. 지독하게 이어지는 하락이 이제 24일 일요일 날만큼은 좀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, 내지는 뭐 다음 주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니 뭐 새롭게 좀 뭐 반등하면서 시작하지 않을까, 이런 생각을 했는데, 그건 나만의 생각이었고요. 진짜 하락은 이날 일어났죠. 아마 누가 계획이라도 한 것처럼 공포가 정말 극에 달했었는데요. 뭐 이렇게 이더리움 클래식 뭐 이렇게 사고 뭐 다 홀딩돼 있는 상태인데, 저렇게 큰 하락을 맞으니 뭐 정신이 없죠. 이날을 리뷰해 보자면, 이 고요한 그 새벽, 하락의 공포만이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. 결국 이전 저점을 깨고 1차 패닉셀과는 비교할 수 없는 무차별 매도가 나왔는데요. 저는 그 공포에 반대로 한번 매수해 봤습니다. 그러나 그 결과는 뭐 굳이 왜 그 쓸데없이 용기를 냈나 하는 그런 결과였습니다. 뭐 굳이 왜 그때 그렇게 샀을까 뭐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. 왜냐하면 그때 공포는 제가 공포의 시작점에서 거의 샀더라고요. 뭐 그 이후에 그 엄청난 그 매도가 일어났고 패닉셀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그때 산 게 뭐 그 산 바로 뭐 몇 시간 뒤였겠죠. 자고 일어나 보니까 뭐 엄청나게 또 하락했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패닉셀에 대한 대응은 뭐 1차 때나 뭐 2차 때나 어떤 패닉셀이든 뭐 분할 매수하는 방식처럼 이렇게 대응하면 되는데, 뭐 굳이 그렇게 그 패닉셀의 그 기술적 반등,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는데, 그런 거를 뭐 취하는 것보단 이후에 진짜 반등이 나오면 충분한 수익 실현 기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진짜 반등이 나올 때까지 뭐 하락하는 동안에는 그냥 좀 기다리는 것, 그게 가장 중요한 하락장에서의 대응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. 물론 마냥 기다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은 일일 텐데,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기다림이다.
그게 요번에 그 이 하락장을 겪으면서 가장 크게 얻은 깨달음이었습니다.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좀 기다리자. 뭐 현금을 가지고 뭐 만약에 그 현금을 너무 막 투자하고 싶고 막 손이 근질근질하다 하면 그냥 계좌 업비트 계좌나 이런 그 투자 계좌 말고 은행 계좌로 이렇게 빼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전반적인 총평을 하자면 지금 이제 여기에는 항목이 좀 빠졌는데, 첫 번째는 이제 기다림이다. 무조건 반등이 올 때까지 기다리자. 내 예측보다는 시장이 정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고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는다.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. 돈 복사 된다는 말만 듣고 섣불리 투자했다가는 큰 코 다치기 쉬운 게 코인 시장인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4시간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코인 시장은 시스템 투자 실험 대상으로는 충분한 대상으로 판단됩니다. 다만 이제 실험할 때 투자금은 소액으로 하는 게 좋겠죠. 그리고 이거는 이제 투자 환경적인 문제인데, 24시간 시장이 돌아가다 보니까 그걸 이제 모니터링하는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합니다. 그래서 이제 코인 외에 모든 일에 소홀해질 수 있는데, 특히 이제 가족이 있다면 가족과 함께 하는 게 최우선이니까 코인에 너무 몰입하기보다는 이 가족과 함께 하는 데 좀 더 그 포인트를 두고 투자와 뭐 생활을 병행했으면 좋겠습니다. 꼭 굳이 투자해야 된다면요. 그리고 2월 25일인 현재는 이제 반등이 좀 진짜 반등이라고 좀 믿고 싶은데, 반등이 나와서 이제 한 200만 원 정도만 이제 복구하면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. 지금 현재는 이제 계좌가 이렇게 돼 있고요. 뭐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 저점에 뭐 일부 뭐 매수한 뭐 상태라, 이거를 뭐 매도할지 아니면 뭐 상승이 계속될 때까지 홀딩할지 이건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. 제가 처음 이 코인 투자를 불과 일주일 만에 많은 일이 일어났네요. 일주일 전에 이제 투자할 때는 목표 수익률을 이제 20% 정도 잡고 이 가장 리스크한 시장에서 얻은 수익으로 가장 안정적인 종목을 매수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이제 LG 생활건강을 이제 수익금으로 매수하려고 생각했었는데, 지금은 이제 목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목표 수익률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지만 얼마가 되더라도 와이프한테 뭐 가방 내지는 어떤 선물을 좀 해주는 게 어떨까, 이렇게 목표가 바뀌었습니다. 이 내용은 이제 아마 이 일주일간 이 시장을 겪었던 분들이라면 뭐 일부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,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앞으로 그 코인이 뭐 더 상승할지 뭐 하락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지만, 지금 손실이 크신 분들도 계시고 뭐 수익이 나신 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. 손실 나신 분들은 너무 그 스트레스 받거나 마음 졸이지 마시고 조금 더 뭐 이런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, 저도 뭐 손실이 많은 상황인데 조금 기다려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